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듣고 있는 윤진아입니다. 제가 설명할 부분은 챕터 18로 구조주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할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주의에 관한 이론적 설명 후 교재 내용에 관한 간략한 요약, 그리고 도식을 통해 구조주의를 자세히 알아본 후 결론의 순서대로 영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구조주의의 정의는 스토리에서의 구조를 발견하고 공통적이며 반복되는 요소들을 다양한 장르, 미디어, 문화를 통틀어 찾는 사고방식입니다. 구조주의에 있어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주의는 스토리에 있어 재발하고 반복되며 끊임없이 존재하는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구조주의는 스토리에 있어서 공통적이고 반복되는 요소를 갖는 동시에 흥미를 위한 스토리 간의 차이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키워드로 표현하면 repetition and difference 혹은 adoption and resistance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구조주의에 반대되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반복되는 구조나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의 종류 자체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종류의 스토리 생산을 제한하며 이는 나아가 스테레오타입이 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주의는 이러한 스테레오타입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 형성에 일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주의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주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르란 텍스트에서 형식과 사건이 반복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는 곧 미디어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이해 가능하게 하며 수용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따라서 구조주의는 expectation과 narrative의 두 요소가 큰 축을 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 따르면 서사이론의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사이론은 언어이론으로서 구조주의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후 헨리 제임스, 퍼시 러복 등과 같은 영미권 이론가들에 의해서 소설의 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프랑스의 구조주의 이론가들에 의해서 서사이론이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되게 됩니다. 토도로프를 비롯한 학자들이 이 과정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사이론은 블라디미르 프로프를 비롯한 러시아의 형식주의자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언어학의 분석의 틀을 문학에 적용시켰는데 프로프의 이론은 토도로프에 의해 수용되어 서사이론의 형성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언어학에서 출발한 서사이론은 나아가 현대의 구조주의의 형태로 미디어 이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묘사와 이야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묘사와 이야기는 둘 다 시간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묘사는 연속적인 시간을 다루기 때문에 묘사만으로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기에는 불충분합니다. 한편 이야기는 불연속적이고 분할된 시간을 다루기 때문에 이는 묘사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픽션이라는 것은 이 이야기와 묘사를 혼합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구조주의의 근간을 마련한 블라디미르 프로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민담 형태론이라는 책을 통해 수백 편의 러시아 동화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동화들이 모두 동일한 이야기 구조와 인물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밝혔고, 이는 나아가 구조주의자들에게 유용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연구는 현대의 미디어 콘텐츠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그는 민담을 분석하며 민담에는 다양하고 생생하면서 다채로운 특성과 함께 이와는 반대로 현저하게 동일하며 반복되는 특성이 존재한다고 말해 구조주의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민담에 등장하는 인물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31가지의 제한된 기능을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분석했습니다. 그가 말한 31가지 행동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인 부재부터 31번째 요소인 결혼이라는 요소까지 그가 말한 31가지의 행동적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프의 이론을 수용한 학자가 바로 토도로프입니다. 토도로프는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가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독자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읽을 것이라 추정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일어나느냐가 아닌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의해 흥미로움이 발생하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토도로프의 연구는 언어학으로부터 출발한 구조주의를 입증한 연구입니다. 그에 따르면 도덕과 규칙을 제공하는 이야기는 추상적인 오락 수단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구조는 도덕, 윤리, 사회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의 서로 다른 사건은 결국 유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구조주의의 정의, 설명, 핵심, 그리고 반박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구조주의의 근간이 되는 프로프의 서사이론은 영웅 신화에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영웅 신화의 등장인물을 영웅, 악당, 증여자, 조력자, 파견자, 공주, 가짜 영웅이라는 7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영웅은 주인공이며 증여자는 영웅에게 초능력과 무기, 기술을 전수하는 인물입니다. 조력자는 위기에 영웅을 구출하며 파견자는 영웅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파견하는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짜 영웅은 결국 자신이 가짜임이 드러나서 처벌을 받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영웅 서사 구조를 완벽하게 따르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바로 마블 시리즈입니다. 마블에서 등장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은 프로프가 분석한 영웅 서사 구조와 완벽하게 부합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프로프의 이론을 수용해서 발전시킨 토도로프는 서사 이론을 통해서 5가지 서사 명제를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야기 하나라는 시퀀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5개의 서사 명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안정, 위반, 불안정, 반작용, 안정이라는 5단계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정에서는 최초의 안정된 상태를 묘사하는 서사 명제, 위반에서는 어떤 힘이 이 안정된 상태를 깨트리는 상황을 묘사하는 서사 명제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안정과 위반이라는 서로 상반된 작용을 통해서 모티브가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 3번째 단계로는 그로 인해서 초래된 불안정 상태를 묘사하는 서사 명제인 불안정 단계가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의 힘이 반대 방향에서 가해지는 상황을 묘사하는 반작용이라는 단계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New Equilibrium이라는 이름으로 안정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안정 상태는 2번째의 안정을 말합니다. 이처럼 5단계를 통해서 하나의 시퀀스가 이루어지고 이는 나아가 스토리텔링이 되게 됩니다. 앞서 말한 구조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장르란 텍스트에서 형식과 사건이 반복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디어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이해 가능하게 하면서 수용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주의의 핵심은 수용자가 매체에 대해서 이해할 때 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주의의 문제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매체 내용을 대략으로 비슷하게 보고 있으며 내용에서 찾을 수 있는 구조들은 비슷하게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고 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서 말한 구조주의를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미디어에 적용시키면 다음 보식과 같습니다. 구조라는 것은 기대와 이야기라는 크게의 2축으로 나눠져 있는데 개인은 이 기대와 이야기라는 구조를 통해서 미디어를 훨씬 잘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